코로나 관련 소식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심가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연천에 있는 부대에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방금 전 5시 50분을 기준으로요. 경기도 연천의 모 부대 신병대대 훈련병 5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11월 10일 입소 당시에는 음성 진단이 나왔다가 뒤늦게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를 받았더니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훈련병이 있었는데요. 이후 오늘 같은 주둔지 안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부랴부랴 전수검사를 했고 이 같은 집단 감염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네. 다소 큰 규모의 감염이라서 이 기세대로라면 내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이 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매니저인 헨리 월크 박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의심 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지금의 14일보다 좀 단축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모든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서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자들의 증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평균 5일 정도가 걸렸고 감염자의 97% 이상이 평균 11.5일 내에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혹시 모를 환자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간이 줄어들면은 평소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좀 더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평균 11.5일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격리 기간을 최대 10일까지로 이게를 줄인다면 좀 괜찮나 싶기도 합니다. 아까 연천 얘기도 하셨잖아요. 10일에 입소 당시에 음성했는데 25일 오늘 양성이 나왔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가격리 기간을 뭐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언급이 확실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국이랑 같은데요. 네. 네. 아직 언급이 나온 적은 없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이곳에서도 전문가 그룹의 자료 검토를 거쳐서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고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중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현재 1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인천도 15개, 경기 14개, 광주, 충남, 전북은 각각 2개씩 남아있는데 분명 여유로운 숫자는 아닙니다. 방역당국 역시 곧 방역 한계치에 임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의 환자 발생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2, 3주 내에 중환자실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무증상 경증 환자용 생활치료센터 2개소와 483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시립병원 병상을 열어 병상을 좀 더 추가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수입을 할 텐데 들여오면 누구부터 맞힐까요? 네, 지금 외국 제약사 몇 곳이 사실 이미 백신을 개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물량 확보를 서둘러서 내년 2분기쯤에는 국내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사실 실제로 들여오게 되면 누구부터 맞춰야 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의료진과 고령자층에게 먼저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의료인과 고령자, 만성병 환자를 이제 최우선 접종 대상으로 하고 특히 8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사망률은 20%, 또 70대 이상은 7%에 달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 정부의 목표가 총 3천만 명분인데 전 국민이 맞을 수 있게 더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된 백신도 지금 현재 있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현재 90%의 백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 결합 영역이라는 것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백신이 작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 빈도는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빨대 같은 거를 못 쓰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쓰게 해줬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죠. 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국의 커피 전문점에서 다시 일회용품이 대거 등장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 머그컵 이런 다회용품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아, 예. 네,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도 다시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텀블러 같은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되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19개사가 모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빨대나 막대가 진열대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닌데다가 손님이 원한다고 하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차원에서 나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